단풍나무 가로수길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자동차로 2시간 30분을 달려왔는데요. 이곳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안동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와 탄생 120주년을 맞는 민족시인,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수직절벽 풍경을 만나는 12.1km의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도산서원 주차장에서 시작해 도산서원 반대편으로 걸어야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산서원이 보고 싶어 도산서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레킹은 도산서원을 본 다음에 주차장으로 되돌아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당은 3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왼쪽은 부엌이고요. 가운데는 이황 선생이 머물렀던 온돌방 완락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대청마루인 암서원입니다. 도산서당의 대청마루에 앉아 동남쪽 모서리 쪽을 바라보면 그곳에만 담장이 없어 자연 그대로의 언덕이 펼쳐집니다. 그 언덕에는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 등 절개를 지키는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황 선생께서도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배움을 전하다가 잠시 시선을 돌려 깊어가는 가을 풍경 속에서 자연의 무한한 이치를 느끼셨을 것만 같습니다. 도산서당 옆 건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도산서당과 함께 태계 이황 선생이 직접 설계한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할 때 공자를 한자로 옮긴 공자형 평면으로 설계된 농운정사는 이황 선생의 제자들이 기숙하며 공부하던 곳입니다. 이 건물에는 창호가 많이 달려 시선을 끄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창을 시작으로 남창, 서창으로 햇살이 깃들어 유생들이 햇살의 움직임으로 하루의 흐름을 인식하고 하루 종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농운정사 마루에 앉으면 낮은 담장 너머로 도산서원의 넓은 마당과 멀리 펼쳐진 안동호의 고즈넉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농운정사에서 진도문으로 이어지는 긴 계단을 따라 진도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이황 선생이 직접 설계하고 머물렀던 공간이라고 하면, 도산서원은 이황 선생 사후 제자들이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공간입니다. 서원의 강학 건물인 정교당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많은 분이 서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당은 1574년에 지어졌는데요. 서원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 450여 년 전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입니다. 정교당 정면의 도산서원 현판은 조선 중기의 명필 한석풍의 글씨이고요. 1575년 선조로부터 사액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교당 동쪽으로 도산서원 사당인 상덕사로 들어가는 내산문이 보입니다. 이곳은 다른 사당문과 달리 제향자의 혼이 다니는 중앙문과 사람이 다니는 좌우문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상덕사는 태계 선생과 그의 제자인 월천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집은 건물로 보물 제211호입니다. 상덕사는 논어 헌문편에서 따온 이름으로 이황 선생의 학덕을 우러러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돌아왔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제가 걷고 있는 방향은 태계 종택, 이육사 문학관, 선비문화 수련원 쪽입니다. 주차장에서 300m 걸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고요. 앞에 갈림길이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 태계공원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길로 되어 있는데 길 양쪽으로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걷기 편합니다. 갈림길에서 10분 정도 걷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오르막을 다 올라 고개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평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방향거리 안내판이 있는데요. 도산서원에서 0.9km 왔고 태계종택이 1.2km 남았다고 합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올라올 때는 힘들어 그랬는데 내리막이라 정말로 즐겁게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지금 낙엽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만추의 계절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트레킹 코스가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옆쪽으로 한옥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이곳은 선비문화수련원입니다. 태계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산서원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원에 있는 붉은 단풍이 이제 물들기 시작했고요. 은행나무는 노랗게 변했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길어져 단풍이 늦게 든다고 하는데 이곳도 그런 것 같습니다. 태계공원 옆에 태계종택이 있습니다. 태계종택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는 정침 영역, 그 옆에 추월 한수정 영역, 맨 뒤에 있는 사당 영역입니다. 수술대문을 들어서면 추월 한수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추월 한수정은 가을 달빛이 차가운 물을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티끌 하나 없는 선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태계정택에서 60m를 걸어 나오면 도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트레킹 코스는 진행 방향 오른쪽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직진하면 계상서당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계상서당을 보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울 건너편에 건물 세 채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세 채 중 어느 곳이 계상서당일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작은 개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개울의 이름이 토계입니다. 이황 선생의 호가 태계인데 태계는 토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토계 바로 옆에 계산서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황 선생이 도산서당으로 옮기기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고요. 바로 옆에는 제자들의 기숙사로 이용되었던 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한사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계종택이 보이는 상계 일교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트레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소나무 수십 그루가 서 있는 소나무 숲을 만났습니다. 숲속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트레킹하는 분들도 그늘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은 정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이곳은 갓길이 매우 협소합니다. 차량이 지나다니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심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태계묘소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잠시 길을 벗어나서 태계묘소를 보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트레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계선생 묘소 150m 남았다는 이정표를 보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자 낙엽 쌓인 산길이 나타났는데요. 낙엽 밟는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학창시절 때 읽었던 시 한 기절이 떠오르는데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앞에 묘 한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묘는 이황 선생의 며느리 봉화 금시의 묘소입니다. 다시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황 선생 묘소까지 가는 길은 거리는 짧지만 고도차가 상당히 커서 오르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드디어 이황 선생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사후 영의정으로 추중되었던 이황 선생인데요. 묘소는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태계 선생 묘소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주차장 반대편 쪽으로 걷고 있고요.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가게 되면 곧바로 이육사 문학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육사 문학관까지는 0.9km이고요. 트레킹 코스는 도로를 버리고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도로에서 300m 정도 걸었습니다. 앞에 갈림길이 있는데 이정표하고 리본이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하라고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쪽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을 넘어서 이육사 문학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예술입니다. 예술. 바로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저 멀리에 청령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왕모산이 보이고요. 왕모산 밑에 칼선대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의 목적지는 칼선대입니다.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은 쌍봉의 유판대입니다. 전망대에서 이육사 문학관으로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흙길이고요. 길 양옆에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어 걷기 정말로 좋습니다. 길을 걷다 안내판 같은 것이 있어서 잠시 보았는데요. 이곳에는 이육사 시인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산길을 다 걷고 도로를 만나 도로 옆 데크를 걷고 있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쪽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육사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이 적혀 있습니다. 유독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은행나무들만 완전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민족시인 이육사가 그의 본명보다 수감번호였던 이육사로 더 많이 불리우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요. 이육사의 독립운동과 문학활동, 순국,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을 둘러보고 저의 최종 목적지 칼선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은행나무 5그루가 서 있는데 이곳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있고요. 이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옆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풍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에 저의 목적지 칼센대가 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를 걷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 이 넓은 도로를 전세 내고 걷는 기분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를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에서 1.3km 걸었습니다. 삼거리를 만났는데요. 이곳에서 하면 왼쪽으로 가면 단천교로 가게 되고요. 직진하게 되면 왕모산성 그리고 저의 목적지인 칼선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안동 선비 순례길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코스를 걷지 않고 저는 제가 걷고 싶은 곳을 새롭게 연결해서 걷고 있는데요. 기존의 2코스 도산서원길, 3코스 청포도길, 5코스 왕모산성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좀 전 삼거리에서 700m, 8분 정도 걸었는데요. 왕모산성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휴게소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 갈림길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정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건지선, 오른쪽은 저의 목적지 칼선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칼선대까지는 2.1km 남았습니다. 이정표를 지나자마자 제 뒤쪽으로 병풍 같은 절벽이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와, 압도적인 풍경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드넓은 평야 뒤로 낙동강이 흐르고 그 낙동강 뒤로 자리 잡은 수직절벽은 1.5km 정도 이어져 있는데 장관입니다. 장관. 왕모산성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왕모산성 휴게소에서 이곳까지 1km 정도 걸었고요. 저는 이곳에서 칼선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GPS 앱을 통해서 칼선대에 도착해서 거리하고 제가 걸린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선대 0.7km 남았다는 이정표까지 왔습니다. 저는 0.34km를 걸었고요. 5분 49초가 소요되었습니다. 곧바로 가파른 길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가파름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의 오르막을 다 올랐습니다. 조금은 평평한 산길을 걷고 있고 이제부터는 내리막인데 혹시라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천천히 조심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왕무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솔길이 끝나고 데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칼선대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길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모산성 주차장에서 고산정까지 걸어갔었습니다. 여기는 노란 단풍이 상당히 예쁜 곳인데 아직 화려하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에 갈선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육사예시 절정이 적혀 있는데요. 갈선대 풍경을 감상한 다음에 이육사예시 절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쪽으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길 되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말굽처럼 휘돌아 나가는 낙동강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이육사 시인이 절정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풍경을 보자마자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칼선대 풍경을 감상하고 주차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칼선대까지 1.12km, 저는 10분 36초가 걸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 빠르게 걸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걸음이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모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도산 택시를 불러서 저의 처음 출발지인 도산서원 주차장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걸은 거리를 제가 사용한 GPS 앱 램블러를 통해서 기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2.1km 걸었고요. 총 걸린 시간은 6시간 14분입니다. 좀 많이 걸렸죠. 하지만 제가 휴식을 취한 시간이 1시간 46분입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어느 특정한 곳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마음에 드는 어떤 장면이 있으면 계속해서 머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계속해서 걷는다라고 하면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